혼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김덕수를 위한 혼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문수 후보가 그 본인이 그 공언했던 대로 내가 후보로 선출되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저도 김문수 후보가 당연히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저는 뭐 그 당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제가 만약에 당원이고 저보고 한동훈이냐 한덕수냐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아니면 그 전에 그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 4명 중에 1명 골라라. 그 다음에 한동훈 김문수 중에 1명 골라라. 제가 당원이라고 치고 저 당원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는 뭘 고민을 했을 것인가. 가장 크게 고민했을 게 그 한덕수 후보하고 그 단일화를 할 사람이 누구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파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고 이재명 후보의 파이는 이만큼인데 파이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디딤돌 삼아가지고 파이를 더 크게 넓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디딤돌이 될 만한 그게 무엇인가? 한덕수와 단일화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당원이라고 했어도요. 특히 한동훈, 김문수 그렇게 딱 나왔을 때는 저 같아도 김문수한테 표를 던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그다음 홍준표 이런 후보들은 조금 애매했으니까. 그 다음에 김문수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후보 되면은 한덕수하고 당연히 그거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상대 선후배지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장관하고 총리했던 그런 사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문수 하면 꼿꼿하다 이런 생각 딱 드니까 본인이 거짓말은 안 하겠지. 본인이 약속은 지키겠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덕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미숙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동훈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 무조건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요 그 사진 띄웠을 거예요. 어떤 사진? 계엄 직후에 한덕수 한동훈 공동 무슨 국정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게 한덕수 후보의 탄핵 사유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PD님 그 사진 혹시 있으면 좀 띄워봐 주세요. 한덕수하고 한동훈이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당대표, 여당 대표.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했으니까 잠깐 뒤로 빠지시라. 이 국정은 국무총리하고 한동훈하고 당대표하고 두 사람이 하겠다.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내가 12월 4일 날에도 저런 모습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후보가 되면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후보님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했었으면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었으면 그래 그러면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당원들한테 이런저런 그런 거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심 없이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또 스토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당원들 마음을 갖다가 그다음 국민들 입장에서도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한덕수 후보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소속 국민 후보 같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해가지고 본인의 기득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한 번 더 해?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그러면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에 와서 드는데 어쨌든 전략적으로는요.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 와서는 제일 탁월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렇게 되니까 김문수 후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캐릭터가 꼿꼿하니까 당연히 할
한 말을 지키겠지 이거 말고는 기댈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무슨 소리냐, 나 정식으로 내가 돈을 갖다가 1억 내고 1억 내고 1억 내고 3억 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살림에 김문수 후보 재산이요 신고한 게 10억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3억씩이나 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돈 내기 할 그 계제는 아니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서 나 그냥 나 꼿꼿하게 내가 버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그 와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김문수 후보가 실수했다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뭘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가처분을 냈거든요. 어떤 가처분을 냈느냐, 김문수 후보가 그 가처분을 냈는데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처분을 어떤 가처분을 냈느냐,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도 냈고요. 전국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결의를 못하도록 하는 결의 금지 가처분까지 냈어요. 그런데 그 가처분 어떻게 됐습니까? 남부지방법원에서 한 칼에 기각됐어요. 한 칼에 기각돼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더군다나 거기 그 남부지법의 수석부장판사가 결정문을 갖다가 쓴 걸 갖다 제가 봤는데 아주 김문수 후보한테 안 좋은 쪽으로 결정문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 입장을 밝혔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단일화 진행 절차에 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김문수에게 아무리 후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국민의힘 당원들은 단일화를 찬성하는 비율과 단일화 그 시기를 후보 등록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찬성했는데 그 찬성 비율이 80%를 훨씬 더 높다. 그래가지고 김문수가 제기한 가처분을 따닥 기각을 갖다가 시켰단 말이에요. 저거 아니고요. 앞에 걸로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국민의힘 지도부 쌍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말을 했는지 참 쌍권 정도 생각나고 잘 그걸 갖다가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그 가처분을 내서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가처분에 낚이게 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전술이 기가 막힌 전술이야. 어쨌든 그 가처분 결론을 딱 보고 그 국민의힘에서 어떤 행동을 갖다가 했느냐, 저게 5월 10일이잖아요. 5월 10일 전에 5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 9일 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갖다가 제출했어요. 의원총회를 소집했어요. 의원총회를 소집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대선 후보를 재선출할 권한을 비대위에 일임하겠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그 5월 10일 전날 5월 9일 밤에, 그러니까 저 공공시 비대위 소집되기 직전에 어떤 결의를 하느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후보 재선출을 위한 일정 모든 권한을 비대위한테 위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 반에 김문수와 한덕수 측의 단일화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가 10시 반에 단일화 실무 협상이 결렬된 거예요. 언제? 5월 9일 밤 10시 반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공공시에 자정에 그 실무 협상이 결렬되고 1시간 반 뒤인 5월 10일 밤 공공시에 비대위를 소집했어요. 왜 비대위를 소집했습니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후보 재선출 권한을 비대위한테 싸그리 다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소집이 됐어요. 비대위가 소집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 후보 선출 취소를 결정했어요. 그 PD님 그거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그거. 5월 10일, 저희 5월 10일이 일과 시간이 아니고요. 5월 10일 시간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5월 10일 새벽 2시 30분에 국민의힘의 지도부라고 하는 데가, 비대위라고 하는 데가, 비대위가 결국 지도부니까 비대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당원과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라 21대 대통령 후보자로 김문수가 선출됐는데 김문수가 선출된 것을 취소한다 이렇게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0일 아침 9시도 아니고 10시도 아니고 11시도 아니고 새벽 2시 반에, 조금 전 그걸 띄워봐 주세요. 다시. 그랬는데 2시 반에
후보 취소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공고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네, 요거. 그러면서 2시 반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진짜 미친 거지.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는데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등록 신청 기간 2025년 5월 10일 새벽 3시부터 딱 1시간. 새벽 4시까지. 그 옛날에 영화 중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뭐 별일들이 다 벌어졌다 뭐 그런 영화인데 뭐 근데 스토리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그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잠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 보고 있다가 아 이거 떴네. 저거 언제 저 공고가 떴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벽 2시 반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여당 비스무리한 정당이 대통령 후보자 그 5월 10일이면 5월 1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하는 날입니다. 5월 11일이 마감 날인데 이틀 동안인데 그 대선 후보 선관위에 등록해야 되는 그날 당일날 대통령 후보자를 갖다가 그냥 날려버리고 새로운 후보자를 뽑겠다라고 하면서 30분 뒤인 새벽 3시부터 딱 1시간 줬어요. 새벽 4시까지. 아니 그래도 한 3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니면 한 5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새벽 8시까지? 그렇게 새벽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이에 등록하라고 저런 공고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두고 아니 저 규정이 뭐죠? 뭐 국민의힘 그 아까 그 보여드렸던 대통령 뭐 선출 규정 이런 거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등록 신청 기간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딱 했는데 그런데 진짜로 저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등록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 등록한 사람이 누구냐? 한덕수야.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뭐였습니까? 당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그때 새벽 3시 반에 그 입당을 하고 입당 문서와 동시에 입당 서류와 동시에 후보자 등록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제출 서류를 이렇게 쭈르륵 올려봐 주세요. 이번에 제출 서류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뭐 신청서, 이력서 등등등 해가지고 31번 후보자 사진 2매 및 JPG 파일, 그 다음에 32번이 후보자 인적사항 요약자료. 그러니까 32가지 서류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32가지 그 중에 뭐 11번 보면은 국민연금 가입 내역서, 그다음에 11번 보면 세금 납부 뭐 그다음에 병적 증명서, 복무 확인서 이런 것까지 32개를 딱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그 입당 원서까지 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가 3시 반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시에 땡 하고 마감을 했어. 그래서 더 이상은 아무도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가 어떻게 됩니까? 딱 한 명인 거지. 후보가 딱 한 명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방식을 취했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가하면은 그 O하고 부하면은 X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시 반에 홍준표 날리고 저 홍준표가 아니라 김문수 날리고 2시 반에 그 저런 공고를 갖다가 조금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 공고를 갖다가 하고 3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이걸 딱 오픈했다가 3시 반에 한덕수가 후보로 등록을 하고 4시에 마감 딱 하고 4시 40분에 비대위가 후보자가 한덕수 후보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의결을 딱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부터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덕수가 좋으면 동그라미 치시고 한덕수가 마음에 안 들면 X표 치세요라고 그 ARS를 갖다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저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뭐라 그럴까 계속 뭐 비판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한덕수 후보를 좋게 말하는 쪽 입장이었잖아요. 제가 왜 그런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025년 시대 정신은 개헌이라고 7공화국이라고
계엄의 끝은 개헌 7공화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사람이 한덕수 아니냐. 한덕수 후보가 무슨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1년, 길어도 3년 동안 그냥 개헌만 하고 물러나실 거다. 저는 그걸 기대한다. 그거 기대하면서 한덕수한테 표를 줄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뭐 통상 이슈도 있고 뭐 경제 이슈도 있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식으로 한덕수를 후보로 내세우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풍이 저게 이제 저도 딱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게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뭐 했지? 토요일이면 엊그저께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날 제가 골프 약속이 있었네. 토요일 날 그 막 비가 부슬부슬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 그 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골프를 쳤는데 치기 싫은데 그냥 어거지로 쳤단 말이에요. 비 맞으면서 이 나이에 무슨 골프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잠들고 딱 일어난 사이에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골프 치고 저녁에 뉴스탑10 나가가지고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역풍이 쫙 불기 시작하니까 11시에 저 ARS 조사 시작한 게 10시였는데 11시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진 좀 찾아봐 주세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김문수를 날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읍참마속은 무슨 읍참마속이라고 하면 읍이라고 하는 게 막 운다는 거잖아요. 제갈량이 제일 아꼈던 사람이 마속인데 그 마속이 말을 갖다가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처단했다는 거예요. 참했다는 거잖아요. 목을 갖다가 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허리를 끊어 놓은 게 그게 참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영세하고 그 김문수하고 뭐 그렇게 제갈량하고 마속 같은 그런 사이입니까? 뭐 제갈량이 저기 그런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를 날리는 게 그야말로 마속을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울 일입니까? 오히려 누가 봐도 이거는 한덕수를 올리기 위해서 김문수를 날리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읍참마속이란 말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김문수의 또 전략이 아주 빛납니다. 왜 빛나느냐? 그 김문수가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 35분에 권영세가 읍참마속 운운한 지 1시간 반 뒤인 12시 35분에 또다시 가처분을 낸 거예요. 아까 그 일정표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거 말고 지난 밤에 있었던 거. 그거 말고요. 그 시간별로 이렇게 쭉 혼돈의 24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0시에 비대위 소집되고 2시 반에 날리고 3시 반에 한덕수 입당하고 대선 후보 등록하고 4시 40분에 새벽입니다. 다 한덕수 후보 등록 안건 의결하고 그다음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11시에 10시부터 ARS 시작하고 11시에 권영세 읍참마속 운운하고 12시 35분에 그 김문수가 가처분 신청하고 15시 30분에 한덕수 후보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권영세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국민들 특히 당원들 사이의 역풍이 심상치 않으니까 첫바따로 권영세가 읍참마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그거 가지고도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3시 반에 한덕수 후보가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겠죠. 김문수 후보가 약속 안 지켰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7시에 오후 5시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12시 35분에 그러니까 12시 35분에 김문수가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런데 4시간 반 만인 오후 5시에 남부지법이 가처분 신문 길 잡아가지고 그때 그 김문수 후보가 직접 출석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민의힘이 채무자가 되는데 피신청인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이양수 사무총장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 때가 제가 그 5시 40분부터 그거 뉴스탑10 했었거든요. 뉴스탑10 하고 있는 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그 남부지법으로 딱 들어가는 거, 그때는 김문수 전 후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러이러했다, 또 김문수 거짓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공방이 딱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야, 이러다 이준석으로 단일화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그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지법 똑같은 재판부거든요. 똑같은 재판부에서 그 김문수가 1차, 2차로 제기했던 가처분은 다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진 거예요. 김문수가 졌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졌느냐? 아이, 그 김문수 당신이 경선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단일화 하겠다라고 하는데 판사인 내가 보기에도 그 약속을 갖다 어긴 거 아니야? 어긴 사람이 무슨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해달라, 이거 가처분 신청하는 건 좀 오바 아니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가처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기각이다라고 처음에 그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5월 10일 12시 점심 때 12시 35분에 가처분을 김문수가 제기했을 때는요, 그때는 국민의힘이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고 전면적으로 부인한 거잖아요. 취소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논리가 하나가 이제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봐도 이거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위반하는 거고, 새벽에 1시간 동안에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후보자 등록하라고 하는 게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욕하면서 뭐 이게 뭐 위인설 법이다, 이재명을 위해서 법을 갖다 다 바꿨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비판했는데, 이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인설규잖아요. 설규. 그러니까 한덕수를 위해서 규정을 다 바꾼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냥 50보 100보.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절차 위반이 심각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 어제 정도에, 어제 오전이나 뭐 이럴 때 가처분이 인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제가 봐도.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가처분 인용이 됐다라고 순순히 도장을 갖다가 찍어 주면은 모르겠는데, 도장 안 찍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극단적으로는 법원에서 어저께 오후 6시 1분에 아니면 6시 땡땡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딱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힘 그때까지 후보 등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대 이재명의 그 양대 단일화 구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이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됐느냐? 17시에 오후 5시에 가처분 신청 신문하는 거 많은 국민들이, 그걸 당원들은 더 그 관심 있게 지켜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시에, 그러니까 저 가처분 신청 신문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6시에 끝나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저녁 7시에 김문수와 한덕수 사이에 단일화 협상이 재개가 됐는데, 저녁 7시 40분에 결렬이 된 거예요. 또 결렬이 된 거야. 저때 만약에 협상이 이렇게 타결이 돼서 김문수, 문수야 네가 해라, 덕수 형이 형님이 하세요, 이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40분 만에 결렬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건 완전 파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시에 밤 9시에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느냐? X표를 친 거야. 누가? 당원들이. 근소한 표 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밤 9시에 후보 교체 반대한다가 더 많은,
과반수가 더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한덕수 후보자가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 김문수로 단일화가 확정이 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23시 11시 23분에 그러니까 23시 23분에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이 된 게 확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퇴하고 그 후임자가 누가 됐습니까? 김용태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구냐? 김용태인데 김용태 의원이 그 신임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밤 11시 23분 이후에 몇 시간 뒤에 김용태 의원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이 됐다. 이런 기사까지 딱 보게 된 겁니다.